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마데카솔, 인사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고 써보셨을 테고 모두 다 이제 동국제약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동국제약이 이제 의약품에만 박차를 가하지 않고 헬스케어 그리고 해외 시장 박차를 좀 가하게 되면서 1조 클럽을 넘보게 됐다라는 기사를 가져와 본 건데요. 내년에 10대 제약사 진입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2025년에 1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말합니다. CDMO 시장 진출, 캐시카우 확보 추진하고 있다. 동국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네. 이거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동국제약 어떠세요? 네, CDMO 시장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동국제약도 그렇고 최근에 좀 급등한 다이넥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위탁 생산이니까 우리가 또 계속해서 간다 또 간다의 개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최근에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DMO라는 이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2분기 좋고 3분기까지 더 좋다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좀 투자해 봐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 가지고 있고 현재 좀 많이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 조정 시마다 모아가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방금 전에 아주 부담감이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각적으로 부담감이 덜할까요? 주식을 쪼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 분할 공시가 기존에 있었죠. 그래서 9월 10일 상장일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그래 따라서 적절하게 투자 진행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업을 해서 매력적인 구간 9월 10일까지라고 하셨나요? 네, 9월 네. 10일까지는 10일 전. 10일 전까지 이 동국제약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자, 틱톡 팔기도 어렵다. 커지는 미중기술 스파이 썰전이라고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이 잡힐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틱톡 요즘 정말 핫합니다. 15초가 되는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정말 핫하게 흘러가는 요즘 틱톡인데요. 이 미국이 이제 틱톡이 중국 건데 미국이 틱톡을 사용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는 비열한 스파이 짓이다, 뒤집어 씌우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틱톡을 팔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길이 턱하니 막혀버린 겁니다. 이런 기사 보고 좀 우리는 어떤 종목 쪽에 눈여겨 볼 수 있을까요? 틱톡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그 관련된 미중 간의 분쟁에 의해서 유니언 머티리얼이라든가 유니언 기타 관련된 종목들 샘표식품 이런 종목에 투자한다는 관점보다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시장이 이제 불안을 줄 수 있는 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GDP가 또 성장을 또 하고 또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정보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경계를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중국이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쭉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 때는 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2차 전지주 3인방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주 3인방이라고 하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일 텐데요.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 겁먹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1일에 LG화학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이제 전지 부문의 성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SK이노베이션은 좀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이 3인방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이 기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어떤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놓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쪽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내용이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보릿고개 살짝 넘었다가 또 올라가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첨보, 뭐 기타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전기차 섹터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좋게 예상이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CATL의 또 엄청난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보는 어떤 멀티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부자들은 경제신문 인단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됩니다. 이 성능을 계속해서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전고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또 유럽의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또 이렇게 수요를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나는 안 봐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트렌드 속에 그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한 달 보름 정도 조정 받았으면 그다음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간다 또 간다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도 그야말로 뭐 질주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렌드를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반도체 업체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값이 지난 7월을 시작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담아갔을 테니까 이러한 기사를 보고 겁을 먹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이 뭐 2분기보다 크게는 8%가량 하락할 거라 그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실상 상반기에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고도 많이 남아 있을 거고요. 관련주들 어떻게 우리가 좀 따라가 볼까요? 네네. 최근에 그 D램 가격에 메모리 D램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 고정가가 좀 하락함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만 반영을 좀 시킨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그러저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텔의 낙수 효과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또 그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더 업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관련 기사에서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에 더욱더 관심을 갖자라는 거고 뭐 D램 가격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트래픽의 증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속적인 고정가의 하락 그리고 시장가의 하락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는 게 현재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참 네. 우리에게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담아가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개인만이 물량을 받쳐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은 또다시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담아갑니다. LG화학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뭐 언택트와 컨택트 혼재돼서 담아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넥슨GT, 파트론, 바이넥스, 미코, 아프리카TV 뭐 늘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은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보다 주목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카카오, 네이버 지난번에만 염려하셨죠? 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 언택트 대표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특히 네이버가 최근에 좀 강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조금 염려하시고 있죠. 리니지 2M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신제품 출시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적절한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 정도 패턴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트론이 2분기 실적이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거래선의 멀티카메라, 고화소 카메라 채용 증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CDMO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미코, 반도체, 세정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프리카 TV는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종목들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 많아 보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잘 가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도 눈여겨보겠고요. 파트론, 바이넥스, 미코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C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